인생은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순간 어느덧 노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세월은 정말로 잠깐, 찰나와 같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니 시간은 마치 급행열차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올라갈 때는 그토록 멀고 더디던 길이 내려올 때는 왜 이리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일까요? 마치 어제까지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거울 속에는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 비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도 노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한 과정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가 성숙하게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고 원숙해지지만 또 어떤 이는 세월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미숙한 채로 남습니다. 노년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외형은 점차 초라해지고 육신은 예전만 못하며 기억은 점점 흐려집니다. 이야기는 길어지고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자주 되돌아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어나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번집니다. 세월이라는 강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물살에 떠밀려 우리 모두는 결국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고 고목에도 꽃이 피어나듯 노년에도 꽃은 피어난다고. 그것은 젊음의 화려함과는 다른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아름다움입니다. 살아온 세월 속에서 풍파를 견뎌낸 노인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는 지혜와 무게를 지닙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배려와 품격이 살아있으며 우리에게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고집스럽게만 행동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꼰대라 부릅니다. 세월이 준 연륜을 품격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고집으로 굳혀버린 결과입니다. 늙음은 누구나 겪지만 추하게 늙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외형의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늙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귀를 열고 세상을 들으며 온화한 표경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해질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노년이란 결국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오늘 나는 긍정적인 얼굴로 바르게 살아냈는가 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지요. 늙어서 젊은 시절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추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늙을 수는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늙게 하지만 그 늙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세월 속에서 기품을 쌓고 어떤 이는 세월 속에서 고집만 키웁니다. 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마음을 닦고 넉넉한 품을 기르며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노년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적극적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그저 나이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와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 빛나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편과 눈총을 사는 노인이 될 것인가는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는 바로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습관입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60을 넘기면 장수를 축하하며 잔치를 열었고 70을 사는 경우는 드물었기에 집안이나 마을에서 큰 어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보다 노인이 적었으니 목소리를 높이고 권위를 세워도 누구 하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노인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존경과 대우는 나이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태도 하나로 꼴불견이라면 손가락질을 받기 십상입니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식당에 가보면 종종 유난히 목소리가 큰 노인들을 봅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자연스레 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버스 안, 지하철 안에서 전화통화를 크게 하며 자기 집 안방인 양 떠드는 모습은 타인에게는 고역이 됩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면 빨리 끊는 것이 상대와 주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세월을 헛살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고집스러우면 연륜은 빛을 잃고 오히려 노쇠한 고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목소리는 낮추며 마음은 더욱 넉넉히 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소리는 단순히 목소리 크기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겸손하게 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아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서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후대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줄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며 존경받는 길입니다. 노인의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깊고 무겁게 올려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한마디의 삶의 지혜와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다면 그 한마디는 젊은이들에게 길이 남는 가르침이 됩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미소와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는 무엇보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린다고 저절로 지혜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세월이 아닌 성찰이 기웁니다. 이제 우리의 세대는 나를 앞세우기보다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이 들면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현역대로 치달고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의 내용과 목소리 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고상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반드시 삼가야 할 일입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탐구보다는 경청이 더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크게 열라는 지혜의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맛에 취해 살아가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며 결국은 칠푼이라는 손가락질을 밟기도 합니다. 칠푼이는 곧 지혜가 부족하고 사리분별이 모자란 사람을 뜻합니다. 노년이 취해지는 것, 곧 노추라 불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배려심 있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 일상의 말 한마디, 태도의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머릿속 사고방식까지 절제와 품위가 배어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노년이 완성됩니다. 세월이 거저 품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성찰과 절제, 그리고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이라 비르고 싶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안에 채워진 인품과 경험은 자연스레 밖으로 배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풍기는 기품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인의 가장 큰 무기이자 품격 아닐까요? 두 번째 개,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두 번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세월을 그렇게 살고도 여전히 허풍에 매여 있구나 하고 오히려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 한 명은 늘 자식 자랑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사실 가까운 친구 사이니까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듣는 이에게는 고역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야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만날 때마다 떠벌린다면 그것은 진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의 과실 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가 있다고. 그것은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식 자랑은 가장 삼가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하더라도 혹은 오랜 이웃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자녀가 잘 풀리지 않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랑은 곧 남의 아픔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자랑과 허풍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노년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추의 전형이죠. 세월은 나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대신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입을 가질 때 그 노인은 품격을 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무언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명예든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든. 특히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자 존재 이유와도 같죠.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세상에 알리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덕분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의 문제로 평생을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마치 병석에 놓은 사람 앞에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을지라도 듣는 이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되고 그 순간은 곧 괴로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는 자랑을 더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허풍도 어느 정도는 재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을 그렇게 살고도 아직도 허세와 자랑에 매여 있구나. 그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오히려 연민과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오랜 친구를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 자랑을 면전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된 것이 기쁘다면 배우자와 조용히 나누십시오. 부부간의 대화 속에서만 충분히 누려도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친구는 친구일 뿐 남의 상처를 건드릴 권리는 없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며 사회에서 허풍이 심한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들의 자랑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습니다. 속 빈 강정처럼 빛 좋은 게살구처럼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사실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떠벌리고 남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초라해질까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자랑을 키워냅니다. 그러나 결국 그 허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멀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에 정말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학문을 깊이 이룬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재산을 모은 사람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를 둔 사람은 조용히 그 자녀의 행복을 지켜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과와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허풍과 자랑은 결국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허풍을 부린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결핍을 감추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담담히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허풍 대신 감사로, 자랑 대신 나눔으로 노년을 채우라.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기보다 그저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곁에 있음을 자랑하기보다 그 존재 자체에 고마워하십시오.
내가 누린 풍요가 있다면 그것을 소리 높여 떠벌리는 대신 조용히 베푸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노년은 추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눈이 좁아지고 생각은 경직되기 쉽습니다. 세월이 길수록 경험은 쌓이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새로운 시선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산다. 그중 가장 위험한 2마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다. 편견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다 아는 듯 판단하는 것이고, 선입견은 단 한두 번의 경험으로 사람을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2마리에 수없이 끌려다니곤 한다. 어떤 사람은 옷차림만 보고 상대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나 직업만 보고 평가를 내린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 한두 번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낙인 찍는다.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본이라면 알아야 한다. 사람은 결코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삶은 책과 같아서 몇 장만 읽고 전체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첫 장이 초라해도 뒷장에는 문부신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화려하게 시작했더라도 마지막 장은 쓸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처럼 몇 장만 보고 사람을 단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편견의 무서움이다. 편견은 남을 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둔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막아버린다. 누군가를 단정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배울 수도 감동받을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편견에 사로잡힌 노인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진다. 남들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벽을 쌓아 올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옳고 그름, 잘남과 못남을 서두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내가 겪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내가 모르는 것 투성이다. 셋째, 마음을 열고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침묵과 경청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미덕이 된다. 편견은 때로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나 사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늘 변화하고 바뀌고 새로워진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다르듯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편견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에서 비롯되고, 그 완고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늙고 초라하게 만든다. 아름답게 나이 든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린 노인은 사람들 속에서 늘 환영받는다. 그 곁에 있으면 편안하고 존경이 절로 생긴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고 단정하기보다 기다려주기 때문이다. 결국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속의 개 2마리를 잘 길들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넓고 깊은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감옥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마음을 속박하는 힘은 쇠사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2마리의 개가 마음속에서 날뛰면 우리는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2마리를 쫓아낼 수 있는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사람에 대한 진실도 세상에 대한 통찰도 결국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직접 보고 분별하는 지혜, 즉 통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섣부른 오해나 왜곡 없이 정의롭고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 일가견이라는 통찰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배우지도 않고 깊이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말하고 자기 잣대로 단정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얕지만 목소리는 크고 무지는 깊지만 자신감은 넘칩니다. 그야말로 무식하면서 용감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태도를 가리켜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무대에 나서기 전, 직장에 들어가기 전, 혹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전 우리는 어떤 개를 데리고 나가야 할까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지혜로운 개인가요? 일가견이라는 통찰의 개일까요? 아니면 꼴불견이라는 무지한 개일까요? 이 선택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선입견. 어릴 때는 몰라서 생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추측하고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아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럴 거야 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이미 몇 번 본 일이니까, 이미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새삼스럽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은 호기심을 잃고 굳어지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이 됩니다. 지혜가 경험에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선입견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생겨납니다.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미리 재단해버리고 귀 기울여 들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외면해버리고 마음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정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늙음의 가장 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지는 않았는가?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분명 이럴 거야 라고 잘라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마음을 열고 남의 말을 들으려 했는가? 아니면 귀를 닫아버렸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견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꼴불견의 모습들. 선입견의 무서움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치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예컨대 외모를 보고 성격까지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이 찐 사람은 게으르다, 마른 사람은 예민하다. 또 출신 지역이나 학별을 근거로 성품과 능력까지 재단합니다. 저 사람은 고졸이니 수준이 낮을 거야. 저 지역 출신은 원래 그렇지. 이런 태도는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고 삶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단 한두 가지 표면적인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꼴불견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무심코 말로 내뱉는다면 상대방의 가슴에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 편견과 선입견은 결국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버리고 열린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늙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곧 나이 든 자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개와 함께 세상에 나서고 있는가? 백문이불여일견의 개일까요? 일가견의 개일까요? 아니면 꼴불견의 개일까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마음의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입견이란 충분한 근거도 없이 내리는 잘못된 판단이고 편견이란 사실을 왜곡한 채 한쪽으로 치우쳐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마음의 짐일 뿐이기에 가능한 한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선입견 대신 호의와 열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따뜻하고 넓어집니다. 두려움이나 혐오, 차별이나 비방 대신 친절과 존중을 택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살뜰히 챙겨주는 이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편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면서 삶의 지혜도 늘지만 동시에 내가 겪어봤으니 틀림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알지 못하면서도 이럴 것이다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는 삶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맙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와일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가 어디 출신이며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 얽매이지 말고 마치 신과 대화한다고 느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만날 때 편견 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기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성급히 낙인 찍지 말며 눈에 보이는 외형만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지혜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냐, 이제는 자연스럽게 늙어가자 라고 말하곤 하지만 막상 거울 속에 힘없이 늙어버린 자신을 마주할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치장이나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존감과 자기 존중의 표역입니다. 노인은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걷고 움직이며 단정한 자세와 깔끔한 복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젊은이가 무릎 나온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패기로 보일 수 있지만 같은 모습이 노인에게는 초라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관리된 외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내적 매력까지 드러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용실에 다녀온 후 기분이 확 달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헤어스타일은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집니다.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했던 분들이 치장을 한 후 다시 살아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감정적 노화를 늦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지나치게 늙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실제 감정 노화와 신체 기능 쇠퇴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즉,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 마음을 단정히 하고 외모를 가꾸어 삶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이며 진정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모를 단순히 치장이나 허영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실제 경험은 외모 관리가 단순히 겉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를 관리하고 머리를 정돈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외모 관리가 우울증 예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고립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은 나는 여전히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자기 긍정감을 강화시켜줍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60세 이상 응답자의 상당수가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 만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타인과의 관계와도 직결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흔히들 사람은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가장 먼저 외모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잘생기거나 예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정함, 깔끔함, 정리된 태도 같은 요소가 상대방에게 주는 첫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곧 신뢰감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오히려 왜곡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경륜과 내적 깊이가 있어도 외모가 지나치게 소홀하면 상대방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정하고 정돈된 외모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전합니다. 게다가 꾸준히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부지런함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덕목이기에 외모 관리라는 작은 습관이 곧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 능력으로 연결되어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데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넓히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머리에 흰빛이 감돌며 주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화의 속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이제는 자유인이다,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더 빠르게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곧 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고 매일의 활력을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외모 관리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감정적 노화를 막아주는 장치이며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는 다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태도야말로 품위 있는 노년의 핵심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늙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틀어진 외형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옷차림이 지나치게 방치되어 있거나 몸가짐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지금 내 나이에 걸맞은 용모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관리의 차이는 체력에서도 드러나지만 사실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격차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꾸준히 배우고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동감 있고 지혜로운 인상을 주지만 자기 개발을 멈춰버린 사람은 금세 지루한 꼰대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관리입니다. 물론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몸을 자주 움직이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늙었다고 교체할 수 있는 재고품이 아닙니다. 단 하나뿐인 몸을 끝까지 아껴 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운동, 꾸준한 생활 리듬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기본이 됩니다. 존경을 요구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진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 혹은 지위가 높으니 아랫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동시에 고집스럽다, 뻔뻔하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간에서는 노키즈 존에 이어 노 시니어 존까지 등장할 정도로 세대 갈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상입니다.
배려하지 않는 어른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모임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윗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젊은이들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대접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얼굴에 드러내면 오히려 더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그 곁에는 자연스레 웃음과 따뜻한 기운이 생겨납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길러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을 배려하는 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존경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마음.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어른이니까 배려받고 이해받고 더 많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하고 인내하며 살아온 세대이기에 때로는 더 많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진정 존경받는 어른은 여전히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와 이해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존경받는 노년의 삶은 세 가지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외형과 몸가짐을 가꾸는 자기관리,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열린 태도, 존경을 요구하지 않고 배려로 실천하는 마음가짐. 이 세 가지를 지닌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품위 있고 존중받는 어른으로 자리 잡습니다. 품위격 있는 노년을 위하여.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교육의 기회를 오래전에 놓쳤고 이제는 기력이 점점 고갈되어 젊은 세대와 경쟁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생이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1등 공신이 바로 오늘의 노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락한 삶을 누리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과 존경을 억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로 얻는 존경은 껍데기뿐이며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스스로의 태도와 삶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의 자발적 성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노년의 삶 또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노역과 아집에 휘둘리지 않고 멋진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는 어떤 어른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어른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꼰대처럼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결국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노인으로만 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흔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 성숙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면과 외모, 두 가지 관리의 지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눈,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자신의 외모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머리와 몸가짐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내면은 긍정적이고 고상하며 품격 있게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꾸준히 배우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노인만이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영에 들떠 잘난 체하고 허풍을 떨며 과거의 명성과 부만에 붙잡고 사는 태도는 결국 인생의 거품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고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노년의 길.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로 흔히 꼽히는 쇠약함, 고집스러움, 염치 없음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정하고 더 겸손하며 더 배려심 깊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이라는 무게가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각자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황혼은 결코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햇살에 물든 황금빛처럼 무르익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지혜롭고 따뜻하며 풍요롭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들.
품격 있는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습관과 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산책을 즐기며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더 밝고 건강해집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음악 한 곡을 감상하는 습관 또한 정신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육체는 세월 앞에 무너질 수 있어도 마음은 끝까지 젊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젊음이 얼굴에 빛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뜻함을 불어넣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의미. 사람들은 흔히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누며 겸손 속에서 풍요를 드러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부는 관계의 자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 가족의 사랑, 핀과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집을 넓히기보다 마음을 넓히고 재산을 쌓기보다 정을 쌓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의 삶의 태도이자 아름다운 노년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황혼, 또 다른 시작.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젊은 날에는 성취와 성공이 목표였다면 노년에는 나눔과 지혜의 전수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여전히 의미 있고 빛납니다. 여러분, 노년은 결코 두려움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저물지라도 그 자리에 지혜와 품격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한 미소와 배려와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 언젠가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벽의 시작입니다.